오늘은 The Salt Fix의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에는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하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 저탄고지라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가 높은 사람, 하루 50g 이상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하다.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발생하는 높은 케톤 수치, 높은 글루카곤 분비, 낮은 인슐린 수치 등은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킨다. 저탄수화물 섭취하면서 케톤 수치를 높인다고 해서 케토시스 또는 케톤 다이어트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케톤 수치 높은 글루카곤 분비나 낮은 인슐린 수치는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식이 탄수화물이 하루에 50g으로 제한될 때 공복 중에 발생하는 나트륨의 배설은 탄수화물의 제한 수준과 비례로 일어난다. 탄수화물을 줄일수록 나트륨의 배설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대상자의 한 연구에서 하루에 100g 이상의 단백질과 1500에서 2000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의 제거로 3일 만에 상당한 양의 나트륨 약 4.7에서 5.6g이 고갈되었다. 이전에 단식 중 칼로리 부족으로 보이는 나트륨 고갈은 탄수화물 제한의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비만 대상 연구에서는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으로 7일 만에 체내에서 나트륨 4266mg이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대상자의 탄수화물 섭취를 10일간 0g 전혀 섭취를 하지 않으면 소변을 통한 손실만으로 체내에서 18.72g의 나트륨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72g의 나트륨을 우리가 소금의 무게로 생각해 보면 얼마냐 그러면 약 48~9g 정도가 됩니다. 비만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사람들은 10일 동안 평균 8에서 19g의 나트륨을 잃었다. 7명의 비만 여성에 대한 또 다른 단식 연구 결과 이들은 5-6일 주기로 나트륨 배설을 나타냈으며 30일 동안 18.6에서 57.3g의 나트륨이 손실되었다. 종합하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길어진 단식과 더불어 총 체내 나트륨 함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나트륨 결핍의 위험이 더 크다. 이 57.3g의 나트륨을 역시 소금의 무게로 계산을 하면 약 150g 정도가 됩니다. 30일 동안 이 정도의 소금을 반대로 섭취를 해야지만 이 정도 나트륨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트륨이라는 게 음식이나 다른 채소, 육류를 통해서 옵니다만은 또한 우리가 땀이나 소변을 제외한 땀이라든지 대변 등을 통해서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양의 소금을 통해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낮게 섭취하는 분들은 소금의 섭취량을 늘려주는 게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왔고 이 소금을 인체 내에서 잃지 않는 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요즘 건강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미채식을 권하는 분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저탄고지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이외에 건강보조식품도 있을 테고 또 양리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건물이 서려고 하면 건물에 기둥이 있어야 되고 이 기둥을 받쳐주는 이 주춧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주춧돌이 없이 건물을 지으면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건강법들을
시행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그 중요한 소금에 대해서는 이 건강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초를 모르고서 다른 건강법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르고 건강법을 시행했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쌓는 일은 뭐냐? 적절한 소금의 섭취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The Salt Fix라는 책을 출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은 우리나라 대학교의 의과대학의 기본적인 의과대에 가면 보통 그 예과가 있죠. 1, 2년 예과, 개론을 배우는 시간인 예과가 있는데, 이 예과 과정이든 뭐 전문의 과정이든 이거를 저는 교과서로 해야 된다. 교과서로 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책이고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진짜 귀하고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 이리저리 다 다녀보아도 찾지 못했는데 내 집 첫 마루에 와서 앉아서 보니 마당 안에 있더라. 조금 제가 꽈서 비유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가장 흔하다고 치부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것에 지금 이 시대를 다시 쓸 수 있는 소중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말이죠. 4일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분이 76세셨는데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 혈압약으로 역시 계통의 혈압약을 드시는 것 같아요. 이뇨제를 처방을 하셨는데, 첫째는 불편한 증상 중에 이분은 혈압이 첫째 150 정도인데 혈압약을 먹으면서 12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정상 혈압이죠. 우리가 혈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이에 따라서 혈압이 달라질 수 있고 체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사람들의 체질에 대한 특성을 무시하고 여기다가 다 맞추느냐 말이죠.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조금 혈압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인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6세의 노인분을 혈압약, 특히 이뇨제를 써서 이 120으로 낮추어 버리니까 어지럽고 잠도 못 자고 이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만드는 거죠. 이런 거는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만들고 돈을 버는 것도 참. 그래서 이분에게 권한 것은 어떤 특정한 좋은 거를 물으시더라고요. 특정한 말 그대로 어떤 보약이라고 할까요? 좋은 거 없나,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백약이 모여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선생님한테는 들을 수 있는 약이 없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혈압을 낮추고 이뇨제를 쓰고 있으니까 소금은 체내에서 급격하게 고갈이 된다. 내 말을 믿고 소금을 섭취를 해라. 그래서 소금 섭취를 좀 권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을 한 후에 다시 전화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끊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소금은 역시 주겸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 대부분 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집에 주겸 좋다고 해서 한두 개씩 선물을 받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데, 집에 그냥 말 그대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4일 만에 오늘 전화를 주셨어요. 야, 이게 무슨 소금만 먹었는데 이렇게 몸이 덜 피곤하고 좋아지느냐. 지금까지 비싼 약을 먹고 전문의가 처방해주는 처방전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소금 먹는 것보다 못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전혀 가감이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감할 이유도 없고 더하거나 보태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심지어 이 한 40편 되는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제 영상을 구독해 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다만 우리가 영상을 보는 분들은 독립군이라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주위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좋은 우리의 무기가 생기잖아요. 이 The Salt Fix가 출판되어서 나오면 이 책을 뒤집을 만한 논리가 이 한국에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뭐 세계적으로 봐도 이 사람의 책을 뒤집을 만큼의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훌륭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 이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싱겁게 먹고 질병에 걸리는 이런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 급식에도 좋은 소금을 짭짤하게 넣고 제대로 소금을 먹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지만 이 싱겁게 먹자고 하는 사람들 하루빨리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군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정말 우리의 인체의 건강을 지키고 때로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 소금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파를 해서 잘 먹게 할 수 있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 개개인이 이렇게 독립군이 되어서 좀 열심히 소금의 중요성을 주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소금을 잘 응용해서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또 나아가서 이웃의 건강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도 있도록 되는 거죠. 모든 거대한 결과는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와 같이 독립군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